네, 주말엘라의 도전. 오늘 또 우리를 재밌고 유쾌하고 유익하고 즐겁게 이끌어주실 세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깜찍이 성금 씨. 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창문에 문풍지를 발라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주말엘라 도전의 문풍지 같은 개그우먼 서성금 인사드립니다. 네, 그렇죠. 환기는 안 되겠네요. 문풍지를 붙이면. 성금 씨만의 네. 이 감기 예방법. 네. 혹시 있을까요? 아니면 퇴치법? 저는요. 차를 좀 많이 마십니다. 이 아침에 코가 좀 맹맹한다 이러면은 레몬차를 좀 네. 마시든가 아니면 기침이 좀 가라앉지 않는다 이러면 생강차 종류를 좀 먹는데 생강차 그냥 먹으면 쓰잖아요. 네. 거기다 꿀을 잔뜩 넣어가지고 네, 잔뜩. 네, 네. 아주 많이 넣으셔가지고 네. 그냥 꿀을 드시듯이 드시면 됩니다. 먹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연구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차 많이 마시는 거 좋죠? 좋죠. 맞습니다. 저도 아침마다 따뜻한 보온병 유자차 싸우거든요. 왜 네. 혼자 드세요? 한 번도 못 봤네? 아이고, 차에 두고 왔네요. 알겠습니다. 네, 내일 한 잔 드릴게요. 네네. 자, 그리고 여자를 위한 취업 정보를 코치해 주실 김희경 취업 컨설턴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경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희경 씨만의 감기 예방법. 혹은 난 감기가 걸렸을 때 이렇게 퇴치한다. 저는 소금물로 가글을 좀 많이 하는데요. 소금. 제가 아무래도 목을 쓰는 네네. 직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침이면 목이 이렇게 잠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소금물로 가글 아침 저녁으로 해주면 목이 굉장히 상쾌해지더라고요. 네. 감기 걸린 다음에는 어떻게 하세요? 병원 가시나요? 감기 걸린 다음에는 코로 소금물을 이렇게 해서 뱉어. 그거 되게 고통스러운데요. 그렇죠.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네, 굉장히 고통이 따를 수 있지만, 네, 감기는 빨리 낫는 것 같아요. 네. 이 코로 이렇게 물을 넣어서 세척을 하는 거 네.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래요. 해보셨어요? 아니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렇죠. 식염수도 괜찮고요. 네. 그렇죠? 좋은 정보 방법이에요. 주셨네요. 네. 네, 다음 분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진 취업 컨설턴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그 커리어에 대한 수호천사가 되고 싶은 커리어 엔젤 이태진입니다. 네. 커리어. 네. 오늘도 또 네. 오프닝 인사와 함께 네. 또 큰 네. 웃음을 주셨어요. 그렇죠. 네. 우리 이태진 컨설턴트만의 감기 예방법 혹은 아이가 있으신가요? 아이는 없으시고. 자, 그렇다면 감기 예방법 뭐가 있을까요? 저는 좀 몸이 으슬으슬 조금 하거나 그러면 약국에서 쌍화 그 있잖아요. 그거 한 잔 마시고 네. 조금 이렇게 전기장판 같은 거 틀어놓고 조금 이렇게 땀을 내면은 괜찮아지더라고요. 굉장히.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네, 각각 뭐 이게 감기와 싸우고. 꼭 쌍화 네. 이거만 되나요? 아니 뭐 생강 이거. 그냥 생강차라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다양한 방법들이 나왔네요. 네네네. 자, 그럼 오늘 내용 알아봐야죠. 오늘 김희경 컨설턴트께서 취업 이슈, 여성 관련 취업 이슈를 준비해 오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어떤 이제 이슈인가요? 그 12월 달 하면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12월. 연말정산. 연말정산, 그렇죠. 재계약을 위해서 또 연봉 협상 들어가야죠. 맞습니다. 저는 12월, 네. 저는 12월 크리스마스 생각나는데 와, 이 사람들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렇죠? 돈 쓰는 거 말고요. 네. 얻는 거를 생각하셔야죠. 얻는 거 네. 없네요. 네.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2월은 직장인의 최대 관심사 연봉 협상이 있는 달입니다. 아무래도 연봉 협상에서 이제 어떤 그러니까 테이블에서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아마 직장인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연봉 협상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통계가 하나 나와서 제가 네.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네네. 그 대기업 남자 직원과 여자 직원의 임금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남자 직원보다 여자 직원이 2,400만 원 정도 연봉을 덜 받고 있다고 덜 하더라고요. 받고 있다고요? 덜 받고 있다고요. 이거 굉장히 화나는 네, 조사인데요. 이거 굉장히 저도 처음에는 조사하면서 이분들이 막 이런 느낌으로 가다가 덜 받고 있다고 그러니 갑자기 네. 확 내시네요. 퍼센테이지로 생각하면 더 기분이 나쁜데 50% 정도 덜 받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남자, 여자 직장인들의 임금 차이와 연봉 협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임금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기업은 도대체 어디에 산가요? 안 가시게요? 그쪽으로 가시려고요, 기분 아니 좀 그런 거나 저는 뭐 끝까지 여기 죽을 때까지 여기 있겠지만 네. 우리 많은 분들이 그 회사는 내가 여성으로서 가면은 임금을 남성보다 50%덜 준다면 난 안 가겠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남녀 임금 차이가 가장 큰 기업은 호남석유화학이었었는데요.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남자 직원의 급여가 7,600만 원인 반면에 네. 여자 직원의 그 임금은 46% 수준인 3,50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좀 차이가 나도 뭔가? 너무 나네요. 근데 이거는 네. 이런 거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요? 왜 이렇게 때리시겠어요, 아침부터? 갑자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죄송합니다, 같아요. 아침부터. 아니, 뭐 네. 계속 말씀해 주시겠죠. 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이 정도 차이면 신입사원 거의 연봉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굉장히 좀 화가 나는 일이기는 한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남자 직원에게 연봉을 많이 주는 회사는 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거의 여자 직원과 남자 직원의 차이가 3,800만 원 정도 네, 차이가 난다고 하고요. 지난해 평균 9,400만 원 정도 남자 직원에게 평균 연봉을 줬다고 하고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9천만 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8,800만 원,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8,700만 원을 남자 직원에게 연봉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잠깐만, 9천만 원씩이요? 신입사원의 연봉은 아니죠? 네, 평균이니까. 대기업 평균이죠. 예, 임원까지 네. 해서. 네. 네. 아니, 참나. 돈 많이 버네. 요 생각 말고 딴 건 안 드네요. 네. 조만간 옮기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 계세요, 너무 지금. 화가 나네요. 왜 화가 나요? 아니, 똑같이 일하는데, 아니, 남자 많이 아, 주고. 보셨어요? 똑같이 일하는지? 똑같이 일 안 하나요? 모르겠네요. 똑같이 일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 그러면, 네네. 우리 여성분들을 좀 많이 주는 기업은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왜 다행이죠. 여성이라고 더 많이 줘요? 똑같이 줘야지. 여성 직원에게 많이 준다는 표현보다는 여자 직원에게 연봉을 좀 후하게 주는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네네. 현대자동차가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네. 현대자동차가 여자 직원에게 평균 연봉 7,100만 원 정도를 지급했다고 하고요. 네. 기아자동차와 NHN 같은 경우도 각각 6,300만 원 정도 연봉으로 여자 직원에게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왜 똑같이 줘요? 뭐 똑같이 남자 이래요. 직원보다 여자 직원에게 더 많이 줬다가 아니라 이제 비교적 여자 직원에게 후한 연봉을 후하게 주는 연봉. 기업으로 이제 꼽아 주셨는데 현대자동차? 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기아. 그리고 NHN. 그리고요, 어쩔 수 이걸 없네요. 좀 살펴보니까 연봉 차이가 많이 나는 업종이 조금 특수한 업종 같다는 그래요. 생각이 들어요. 중공업도 있고, 뭐 자동차 그렇죠. 업계도 있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 상반기 경력직 구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자동차, 조선, 기계, 중공업 업종에서 가장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무래도 수출 호조 때문에 실적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평균 임금이 높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각자 일하는 맡은 분야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연봉이 남녀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아마 네. 들으시면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건설이나 자동차, 전자 전기 업체에서는 생산 현장에 남자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일반 사무직을 하고 있는 여자 직원보다 연봉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게 대기업 측의 설명인데요. 그러니까 기술직과 일반 사무직의 차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굉장히 네. 좀 전문적인 분야에 일하시느냐 네. 아니면 그리고 그냥 또 일반 위험 수당 사무직이냐. 같은 것들이 그렇죠. 생산 현장에서 붙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죠, 연봉이 그렇죠. 남자 맞아요. 직원에게 더 높다는 설명인데요. 이렇게 연말 연초에 연봉 협상이나 이런 걸 하실 때 또 여기서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네네. 연봉 협상 테이블에서 남자 직원 같은 경우는 연봉의 인상을, 여자 직원 같은 경우는 직급의 상승을 연봉 테이블에서 제시를 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커리어 관리적인 면에서도 남자와 여자 직원들의 연봉 차이가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머니, 여성분들은 위치. 네, 맞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사회적인 위치가 여자들에게 중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봉 협상을 하실 때 그런 카드를 제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참 그렇군요. 어쨌든 여러모로 연말에 하는 연봉 협상 참 중요합니다. 아, 우리 근데 재밌습니다. 직장인들에게. 네. 그렇죠? 여기서 한번 궁금해요. 네. 선희 씨는 연봉 협상할 때, 네. 뭐 연봉까지는 우리가 표현을 안 하더라도, 그렇죠. 뭐 회의 협상할 때, 그런 걸 잘 못해요. 뭐라고 하세요? 열심히 하겠다고 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예. 선희 씨 제가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면 뭐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선희 씨는 그보다 더 많이 받고 싶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말씀하세요?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아이, 작네요. 그렇게. 사실 그런 분야에 제가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 여성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성금 씨도 잘할 것 같아요. 성금 씨. 네. 10,000원 드리겠습니다. 10,000원이요? 네. 그럼 10,000원만큼 일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네, 말씀하세요? 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는 만큼 일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당당하게. 굉장히 일 잘하시네요. 예, 그렇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요? 뭐 만약에 정말 10만 원 주겠다. 10만 원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뭐 이렇게. 에이,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일단 감사한다고 말한 다음에요. 편지 씁니다. 장문의 이메일로.
눈물 찔끔. 당신이 나의 사정을 알아? 유, 이렇게. 네, 뭐 이런 말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네. 지금도 이렇게 쭉 살펴봤지만 남녀가 이렇게 연봉 협상에서 보이는 태도와 자세가 좀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연봉 협상 테이블에서 남자 직원이 여자보다 좀 적극적으로 연봉 협상에 임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상사가 제시한 연봉을 노라고 했을 경우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좀 한번 덤벼보자 해서 이렇게 무작정 덤벼보는 반면 여자들은 그게 정말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남자 직원은 그 도전을, 여자 직원은 체념을 하면서 연봉 협상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그 연봉 협상에서 차이가 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여자 직원들 같은 경우는 연봉 협상의 인상이 업무 능력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한다는 건데요. 네네.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봉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사를 설득하는 능력. 다시 말해서 상사와 얼마만큼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느냐가 연봉 협상에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요. 네. 자, 우리 이태진 컨설턴트는 어떠세요, 연봉 협상? 자기의 나는 연봉 협상의 나의 능력을 1에서 10까지라고 우리가 한다면 10이 제일 잘했다라고 지금 몇 정도 되세요, 숫자로? 좀 만족스럽지 않죠. 한 7? 7? 정도? 한 7. 예. 실도 높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7도 높은데요. 네. 뭐 본인만의 스킬이나 뭐 있으세요, 혹시? 아니면 연봉 협상에 대한 본인의 자세, 태도는 어떠신가요? 연봉 협상까지는 아니었지만 네. 그 입사를 정해놓고 이제 연봉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아까 그렇죠. 얘기한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적은 경우도 있었고 예.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그냥 굉장히 그 상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워 삶고 잘 커뮤니케이션. 삶고. 예. 구워 삶고 이런 게 과연 이거. 그 구워 삶고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사람이 굽고 삶아지면 버틸 수가 있을까 네. 걱정도 되면서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저 네. 궁금한 게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여성분들이 협상을 좀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이건 여성분만 네, 아주 좀 아니라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남성분들도 해주세요. 사실 마찬가지예요. 사실 남성분들도요. 뭐 창피하다, 뭐 수치심 느낀다 이래서 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아이, 넌 알지 내 마음 손자야. 근데 몰라요 상대는. 네, 맞습니다. 예, 이런 연봉 필요합니다.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사와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사의 그 스타일을 좀 파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스타일. 싶습니다. 네. 네. 상사가 회사의 걱정을 혹시 달고 사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객관적인 수치에 강한 스타일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상사에 맞춰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지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적을 알아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상대가 적을 알고, 누군지를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네요. 상사의 스타일. 네. 그렇죠. 강남 스타일. 상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걱정이 많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공략하라. 되고. 네, 뭐. 평소에 회사의 걱정을 많이 하는 그 상사의 스타일이라면 평소에 좀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옆에서 계속 나도 회사에 대해서 같이 걱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의 연봉을 좀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올려줘야 나를 평소에 계속 이렇게 주지를 시켜 꼬셔야 좋다 보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각인시키고요. 그렇죠. 계속 옆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난 같이 걱정보다. 회사의 걱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상사가 객관적이고 성과 위주의 상사다라고 하면 자기의 성과를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수치화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1년간 자기의 그 업무 성과를 수치로. 내가 이 회사에 해준 매출이 이만큼입니다. 이런 거 딱 네, 한번 맞습니다. 팀을.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동종 업계의 평균 연봉 수준을 좀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데 내가 어느 정도 일을 더 할 수 있으니까 이만큼을 더 주십시오라고 객관적이고 수치화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근데 각각 다른 전략을 세워야 근데 됩니다. 예. 이 큰 회사 같은 경우는요. 네. 사실 연봉 협상을 하시는 분들이 부서에 따로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문적으로. 네. 근데 그분들의 말은 너 회사에 얼마 벌어줬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야, 네가 걱정한 거 이상 나는 회사 걱정을 해. 네가 회사를 정말 걱정한다면 조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그 연봉 협상 테이블에서는 상사도 당연히 그 직원을 꼬시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네. 거기에서 말리시면 안 되고요. 감정을 내세우셔서 안 되고요. 본인의 성과를
가장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치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수치가 안 되면은 올려달라고 말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우선은 그렇기도 한데요. 연봉 협상에서는 기본적으로 10% 정도의 인상률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연봉 협상 하실 때 그 정도 수준은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시고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시면 아무래도 결렬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저희가 뭐 지금 방송에서 저희 주말에랑 1등이죠? 네, 계속 뭐가요? 계속 시청률. 아, 그런가요? 저희가 아마 제일 인기가 많은 프로라고 네. 전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수치로 나와 있잖아요. 저희도 뭐 네. 시청률로. 네네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지금 감정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 주변에도 이제 여자인 그 직원들,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연봉 협상하다가 막 우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요. 서러운 거죠. 네. 이제 막 여자들은 감정이 복받치니까 그 감정 컨트롤을 잘 못하던데. 아, 이 남자가 보면 여자 직원이 와서 울면은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제 속이 맞죠? 왜 울어? 막 이러고 싶고. 근데 이게 사실 좋지 않은 방법이죠. 네, 맞습니다. 협상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지 감정을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될 텐데요. 그 상사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연봉을 제시하지 않거나 협상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여자 직원 같은 경우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거나 아니면 눈물로 아까 그 기윤 씨가 말했었던 것처럼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 라는 식으로 이렇게 감정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을 절제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감정에 호소하시기 전에 지금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상사에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너무 감정이 격해졌다. 서로 감정이 너무 격해졌고 내 감정도 너무 격해져서 도저히 협상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잠깐 휴식기를 가지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잠깐 협상을 중단하고 서로 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갖자라고 먼저 요청하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오늘 그렇죠. 좋은 여러 가지 팁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자, 예.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성 직장인의 연봉 협상 기술, 이것만은 꼭 챙겨야 된다라는 뭐 팁, 이런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 연봉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기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대화의 기술에는 사실 방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좀 연봉 협상을 시뮬레이션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피아노도 잘 치려면 연습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연봉 협상도 잘 하려면 네. 평소에 좀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자 직장인 같은 경우는 남편분과 좀 이렇게 상사라고 생각을 네. 하시고 연습을 좀 연습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김영 씨 연봉 협상 잘하세요? 저도 이제 잘 해보려고요. 네. 네, 노력 중입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뭐 연봉 협상이야 기가 막히게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저는요 네. 지금 생각나는 게 기훈 씨를 상대로 연봉 협상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좋은 방법인 것 최고의 같아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죠. 예, 오늘 방송 끝나고 한번 네네. 연습 부탁드릴게요. 다른 회사 갈 준비하시고 하세요. 네, 저의 연봉 협상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태진 컨설턴트가 준비한 내용 네. 들어볼까요? 네, 지난 23일 서울시 여성 능력 인력 그 원장에서는요,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서울 자치구 산업별 현황 조사가 있었는데요. 네. 그 결과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의 그 여성 취업 업종이 상당 부분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변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뭐 추구하는 원하는 이런 뭐 그런 거에 대한 직업이나, 직업이 예. 변했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직종이 변화가 됐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예. 도움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우선 여성 인력 규모가 굉장히 커졌고요. 네네. 2000년도에는 한 134만 997명이었던 그 서울시의 산업별 여성 인력 규모가 2010년 188만 오, 많이 늘었네요. 1,838명으로 네. 41.3%가 증가를 했다고 하니까 거의 50%에 육박하는 게 많이 증가가 됐죠. 10년 사이에 한 40% 이상. 네, 일단 일하는 여성이 늘어났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직종도 되게 다양해졌을 것 같은데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 있나요? 그 많이 종사하는 업종은요 도소매업과 숙박업이 1위였고요. 네네. 근데 지금 10년에 비하면 20% 정도 하락을 하고 좀 더 다양한 업종으로 많이 확산됐다는 모습이 확인되어졌던 겁니다. 그럼 성금 씨가 여쭤본 대로 예. 직종은 어떻게 변했나요? 직종 어떻게 변했냐면요. 그 상위 3개 업종을 말씀드리면 네네. 첫 번째 2000년도에는 도소매업. 이 도소매업. 23.6%고요. 그다음에 숙박 및 음식점업이 16.8%, 네. 그다음에 제조업이 13.6%라고 네. 하고요. 2010년도에도 1위는 마찬가지로 도소매업이 했는데요. 네. 그 수치가 많이
가미됐고요. 그 숙박 음식업도 1, 2위, 도소매와 숙박 음식업이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단 세 번째로는 그 세 번째 비중이 높았던 제조업은 네. 8위로 떨어지고 아이고. 6위였던 보건, 사회복지 그쪽 서비스업이 3위로 예, 올라섰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이 수치만 봐도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네. 요 근래 우리가 그 복지, 보건 뭐 이쪽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그러니까요. 그만큼 쏠려 있다,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네. 걸 대신 이렇게 딱 보면 근데 저는 반증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요. 그 네. 이유가 궁금한 게 왜 이렇게 보건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분들이 급격하게 늘어난 걸까요? 그 저출산 고령화가 이게 확대가 되면서요. 네. 그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 서비스 부분의 지출이 그 고용 파급 효과가 그 크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 들어보면 네. 예전에는 뭔가 자체 생산해서 그거를 판매를 한다던가 그렇죠. 뭐 물건을 가져와서 판매를 한다니까 네. 나를 사용하는 일이 별로 거의 없었잖아요. 1차 산업의 예. 느낌으로.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나를 사용하는 나를 판매하는 좀 이런 게 많이 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네. 이제 이유까지 좀 살펴봤는데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김희경 컨설턴트. 네, 그 사회복지업이 그 여성 사회 진출에 큰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사실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인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직도 사회복지 산업의 그 처우, 그러니까 복리후생이나 처우가 좋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성 사회 진출이 조금 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태진 컨설턴트는. 지난주 거를 좀 복습을 하자면 네. 지난주에 재취업과 워킹맘에 관련돼서 했잖아요. 네네. 그런 사회적인 배경이 지금 이런 데이터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앞에서 또 김희경 선생님께서 또 정리를 싹 잘해주셔가지고 싹 잘해주셨는데 그래요. 이거 보면 저는 예. 굉장히 사실 내심 기분이 좀 좋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제 욕심 같아서는 이 사회복지 이쪽이 한 2위나 1위 정도로 가는 건 좀 어때 볼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뭐 그렇다고 나쁘던 건 아니고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뭐 1차 산업에서 이제 점점 네. 우리가 바뀌고 있다는 네. 것만 해도 좀 대단한 변화가 아닌가. 이거 다 같이 그래요.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이 변화에 대한 마지막 정리의 말씀을 한 번씩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이태진 컨설턴트. 이게 우선 200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데이터잖아요. 또 2년간은 굉장히 많이 변화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특히나 저희가 이제 관심이 많은 여성 네. 직업에 관한 직업에 대한 이렇게 다양화 그리고 질적으로 향상된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여성들이 어떤 그 연봉 협상할 때 중요한 네. 스킬 같은 걸 알려주셨잖아요. 끝으로 혹시 지켜보고 있는 준마렐라 분들께 이것만은 좀 꼭 기억해라는 게 있다면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연봉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덤벼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상사가 어떤 말을 하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쫄지 마시고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네,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뭐 모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시면은 그럼요. 예. 뭐 승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적극적으로 돌진해 보시는 하루 그리고 연말 연봉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요. 네. 상사를 파악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다양한 여성 관련 취업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네. 네, 오늘도 참 그 연봉 협상 중요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주 알짜 정보들 알려드렸으니까요. 꼭 기억하셨다가 네. 내년에 활짝 웃으면서 맞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올게요. 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준마렐라를 응원합니다. 준마렐라의 도전! 도전!